구독자 여러분, 이 장면 못 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 자, 이날 알리가 한 달 만에 선발 출전했잖아요. 그래서 선수들 경기 입장하기 전에 손흥민 선수가 알리한테 일부러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아주 진한 포옹을 해줘요. 네, 마치 내 기운 가져가서 골 넣고 와,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볼리TV 정혁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계속되면서 한국 축구 팬들의 행복도 계속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스포츠 전문 매체죠. 개인적으로는 가장 권위 있는 스포츠 전문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디 애슬레틱, 여기에서 손흥민의 진화, 그간의 발전에 대한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요즘 활약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이 매체 전문 기자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잠깐만, 손흥민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살펴볼까?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온 겁니다. 전문 기자에게 영감을 준 손흥민 선수. 자, 이 특집 기사는 손흥민을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분석하고 들여다보는데요. 첫째는 선수로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적인 면, 세 번째는 브랜드 가치에 관해서 고찰을 합니다. 굉장히 글이 길어요. 근데 내용이 훌륭합니다. 근데 이걸 다 소개해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어려울 것 같고, 전체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손흥민의 과거와 현재를 아주 세세하게 잘 분석을 한 글입니다. 특히 손흥민의 결정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그가 왜 역대 최고의 양발잡이인지를 아주 스탯을 통해서 설득력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 대한 서술은 팀 내 누구도 그를 싫어하지 않고 친하게 지내고 스타인 티를 내지 않는데 한국에서의 위상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고 칭찬 일색인데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며칠 전에 그 주중에 유로파리그 루도고레치전, 여기서 화제가 됐던 장면이 있었죠. 이거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자, 이날 알리가 한 달 만에 선발 출전했잖아요. 그래서 선수들 경기 입장하기 전에 손흥민 선수가 알리한테 일부러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아주 진한 포옹을 해줘요. 네, 마치 내 기운 가져가서 골 넣고 와,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마 알리도 고맙지 않았을까요? 둘의 대화를 직접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만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알리가 이런 액션을 취합니다. 이제 골 넣으면 형 세레머니 할게,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알리가 이날 들어가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거의 3어시스트나 다름없는 활약을 했죠. 골은 아쉽게 넣지는 못해서 이 세레머니 약속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안아줘서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오바고요. 하지만 본인이 아주 잘 나가고 있을 때 동료들 더 챙기는 모습, 정말 손흥민답다 싶고, 알리도 참 마음이 좋지 않았을까요? 힘도 더 나고. 현지에서 다들 입만 열면 손흥민 선수의 인간적인 면을 칭찬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데서 비롯되는 거겠죠. 다시 애슬레틱 기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선수로서의 측면, 인간적인 측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적인 측면에서 손흥민의 한국 내 인지도, 국제적인 가치를 흥미롭게 서술하고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도 이 특집 기사에 나온 내용들로 인용 기사들이 좀 나왔어요. 대부분 손흥민의 거취에 집중하는 내용인데, 맨시티가 손흥민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딱 관심 수준이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이제 인용들. 하지만 원문을 보면 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기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반더바르트가 한 얘기도 여기서 인용이 돼가지고 반더바르트가 손흥민 내가 키웠다, 이렇게 기사가 나는데, 이게 이제 그 손흥민을 칭찬하고 띄워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이제 인용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전체적인 내용들 여기서 한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흥미로운 내용들은 꽤 많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아스날도 손흥민을 원했다. 토트넘이 애초에 손흥민을 레버쿠젠에서 영입한 건 윙어가 아니라 가짜 9번 역할을 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지컬은 별로였지만 정말 영리한 선수다. 그래서 영입했다. 특히 무브먼트와 뛰는 타이밍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당시 토트넘 스카우팅 책임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He was a Mauricio type player. 그러니까 손흥민은 딱 포체티노 스타일의 선수였다. 당시 포체티노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오프 더 볼 움직임에 매료가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애슬레틱이 주목한 손흥민 진화의 첫 번째 증거, 그건 바로 완벽한 양발잡이라는 거죠. 자, 이 그래프는 이제 애슬레틱이 작성을 한 건데, 이제 2015-2016 시즌, 그러니까 손흥민이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 페널티킥을 제외하고 발로 가장 많은 슈팅을 기록한 20명 가운데에서 약한 발, 그러니까 이제 오른발잡이면 왼발, 왼발잡이면 오른발이 되겠죠. 약한 발로 슈팅한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골이 아니라 슈팅이에요. 자, 보시면은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1위입니다. 압도적인데, 여기서는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잡이로 보고 왼발 슈팅의 비율을 따진 거죠. 42%입니다. 양발을 거의 골고루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위가 바디인데 40%, 3위가 만에 37%, 그 뒤로는 뚝뚝 떨어집니다. 약한 발 슈팅 비중이 30%를 넘기는 선수가 5명밖에 없어요. 40%를 넘는 거는 손흥민 단 한 명입니다. 다음 표 볼까요? 네, 약한 발로 넣은 골의 비중을 계산한 건데,
이게 위커풋이어서 제가 약한 발로 번역했는데 너무 직역인가요? 반대발로 할게요. 예. 여기서도 손흥민은 가장 위에 있습니다. PK와 헤딩골을 제외한 프리미어리그 득점이 이제 58골인데요. 여기서 오른발로 33골, 왼발로 25골을 넣었습니다. 반대발 득점 비율이 43%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통틀어서 이번에도 유일하게 40%를 웃도는 선수예요. 사실 30%만 넘어도 대단한 거거든요. 바디, 뭐 루카쿠, 스털링, 피르미노, 아자르, 케인, 마네 쟁쟁하지 않습니까? 자, 이 선수들 다 양발에 능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손흥민이 넘사벽인 거죠. 이 거의 양발이 정말 다 주발인 것처럼. 물론 모든 선수들이 양발을 다 잘 써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한쪽 발만으로도 충분히 뭐 월클이 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 살라, 아구에로 뭐 이런 선수들 뭐 주발을 압도적으로 잘 쓰고 있죠. 자, 다음으로 애슬레틱이 주목한 스탯은 볼터치입니다. 네, 이 자료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당, 그러니까 이제 90분당 평균 볼터치 수를 가지고 만든 그래프인데요. 그래프 하나가 한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보면 90분당 볼터치 수가 올 시즌에 급격히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시즌의 경기당 55회, 포체티노 시절에 대체 비슷하죠. 그러다가 이번 시즌은 44회로 뚝 떨어지는데요. 제가 입중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확연한 피니셔로 뛰고 있습니다. 절대 지난 시즌처럼 윙백 같은 모습이 잘 안 나와요. 맨시티전 같은 경우는 뭐 예외적인 경우니까. 대체적으로 거꾸로 스프린트하는 경우가 올 시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프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지난 두 시즌 동안 손흥민은 자기 진영, 그러니까 수비 진영에서 볼터치가 좀 늘어났어요. 첫 세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가 좀 밝을수록 터치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왼쪽 윙어 위치에서, 그러니까 측면에서 터치가 가장 많았어요. 근데 지난 두 시즌은 중앙과 후방에서 터치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 시즌 보십시오. 후방에서의 터치 횟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사실 이게 전체 터치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후방에서의 터치도 함께 줄어든 거긴 한데요. 아무튼 터치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연계나 전달보다는 마무리를 맡게 된 것과 연관성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후방이냐 전방이냐 보다는 오히려 측면이냐 중앙이냐 이게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 따르면 올 시즌 손흥민은 이제 공격 진영에서 중앙과 측면의 비중이 16.4 대 13.6, 중앙이 좀 더 높습니다. 이게 비율로 따지자면 1.21배 정도 되거든요. 2019-2020 시즌에 1.06, 그리고 2018-2019 시즌에 1.08. 이 두 시즌에 비하면 확연하게 높아진 거죠.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비교했을 때 차이가 확실히 더 납니다. 2016-17 시즌은 0.83, 아예 1이 안 돼요. 2017-18 시즌은 0.97. 그러니까 비중이 역전됩니다. 이게 뭐냐면 중앙보다 측면에서 훨씬 더 볼터치가 많은 선수였다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그러니까 전형적인 윙어보다는 합스페이스 공간과 박스 부근에서 더 많은 터치가 있는 선수로 좀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인 터치 수가 줄어든 것은 이제 마무리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려와서 연계를 하거나 이렇게 좀 도와주거나 이런 플레이보다 마무리를 짓는 역할을 더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니셔로서의 임무가 더 강화되었다는 것은 다음 표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표에서의 숫자는 이제 부문별 수치는 아니고요. 이제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증감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맨 아래에 있는 두 개의 그래프인데요. 왼쪽은 볼 리커버리, 그리고 인터셉트 수치고, 오른쪽은 태클 반칙 걷어내기 슛블락 같은 수치인데 둘 다 수비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지난 시즌 이후에 큰 폭으로 이게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됩니다. 특히 올 시즌 보세요. 거의 지난 시즌의 3분의 1 이상, 여기 태클이나 반칙 걷어내기 같은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지난 시즌에 10분의 1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시즌의 손흥민은 수비 가담 빈도가 줄어들었고 전방 또 중앙에서 골을 노리는 역할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의 결정력이 가진 가치를 인정하고 올 시즌에 드디어 마무리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리뉴 감독은 왜 손흥민을 피니셔로 쓰기로 마음먹은 걸까요? 해리 케인을 뒤로 내리면서까지. 여기서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데, 이건 뭐 이제 더 말할 것도 없죠. 사실 뭐 손흥민의 압도적인 골 결정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면 먼저 이제 최근에 점점 더 유행하는 통계죠. XG 통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대 득점이라고 하죠.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특집을 좀 해야 되는데 틈이 안 나네요. 아무튼 뭐 이게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통계인데 간단히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아주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스탯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XG가 이제 Expected Goals의 약자입니다. 우리식으로는 이제 기대 득점이라고 보통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게 딱 와닿는 표현은 아니에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넣었어야 되는 득점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기했으면 이 정도 골은 넣었어야지, 이런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중에 나오는 슈팅의 득점 기대값을 더해가지고 나오는 어떤 그런 수치인데, 아무튼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골을 넣을 수 있는 장면을 많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격수의 활약도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지표죠. 하지만 이것 자체만으로 뛰어난 공격수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왜냐하면 아무리 골 넣을 확률이 높은 플레이를 하면 뭐합니까? 골을 못 넣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정리하면 XG가 높은 건 의미 있는 수치지만 골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함수가 나오는데요. 그건 바로 실제 골과 XG 사이에서의 비율입니다. 한마디로 XG가 높으면 높은 대로 좋은 선수지만 XG보다 실제 골이 더 많은 선수일수록 골 결정력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여기 표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00% 선이 대각선으로 쭉 이제 그려져 있는데, 이 선 위에 있는 선수들이 아래에 있는 선수들에 비해서 결정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축은 기대 득점이고요. 이제 Y축은 이제 실제 득점수, 그러니까 PK를 제외한 실제 득점수인데,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를 찾아보십시오. 네.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결정력이 뛰어나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여기 기대 득점 100%가 아니라 150% 보이시죠? 1.5배 이상의 기대 득점 1.5배 이상을 골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경기에 이를테면은 기대 득점이 올 시즌에 10골인데 이 친구는 15골 넣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골이 안 나올 상황에서 골을 넣는 선수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올 시즌만이 아니라 2015-16 시즌, 그러니까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입단한 뒤 합상 기록입니다. 모든 선수들의. 여기 이제 150% 이 선, 여기 위에 있는 선수가 손흥민하고 에당 하자르 이 둘밖에 없어요. 예. 해리 케인도 아주 대단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기대 득점이 거의 뭐 최고 수준이고 실제 골도 많기 때문에. 하지만 기대 득점을 실제 골로 만들어내는 능력, 그러니까 골 결정력에서만큼은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의 기록만 따로 떼어놓고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라색, 회색인가? 예, 여기 표기된 거 위주로 볼게요. 손흥민의 기대 득점은 대체로 경기당 0.3골 이상이었습니다. 3경기당 1골 정도 넣는 그런 수치인데 나쁘지 않죠. 2017-18 시즌하고 올 시즌에는 0.4골을 넘고요. 근데 여기 종합 부분에 나오는 XG, 이 기대 득점이 실제 매 시즌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기반으로 넣었어야 되는 골의 숫자죠. 근데 보시면 데뷔 시즌 빼고 전부 다 이 기대 득점, 이 XG보다 실제 득점이 높습니다. 결정력이 그만큼 뛰어난 피니셔라는 거죠. 올 시즌만이 아니라 올 시즌은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거고, 원래부터 정말 그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는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같은 경우에 이제 9골 넣고 있는데 기대 득점이요 3.4골이에요. 그러니까 손흥민의 플레이를 분석을 하면 올 시즌에 3.4골, 3골이나 4골만 넣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오면은 절대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집 기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손흥민은 지금 만 28살이고 재계약한다고 봤을 때 30쯤에 이적료로 큰돈 벌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재계약을 하면 어쨌든 간에 뭐 당장은 팔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토트넘 입장에서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지금 이 엄청난 액수의 재계약, 이게 한국 팬들하고 시각이 달라요. 현지에서는 지금 되고 있는 액수도 토트넘이 엄청 과하게 손흥민에게 오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아무튼 이 제안을 하는 게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손흥민은 꾸준히 발전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의 판단은 아주 재빠른 투자라고 본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다. 아주 긍정적인 그런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세계 최고 중에 하나로 꼽히는 스포츠 매체에서 손흥민 단독 분석 기사를 이렇게 아주 방대하게 내는 걸 보고 다시 한번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만의 흥이 아닌 세계인의 흥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 모쪼록 우리 선수, 우리 흥, 부상 없이 우리에게 뿌듯함과 설레임을 주면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선수생활 계속 안전하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폴리TV 서영욱이었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폴빠.